가치, 성장, 배당, 저평가를 기준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 오렌 버팀입니다. 자, 현지 시간 4월 2일 저녁 7시 40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저희가 앞서 최근에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 업체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칩 부족 사태로 인하여 더욱더 수혜를 입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메인으로 투자하고 있는 GM 어떤지 이번 1쿼터 실적 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M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판매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2021년의 첫 스타트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진 종목이 미래에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는 루터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US automakers post higher quarterly sales even as chip shortage bites. 칩 쇼티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번 분기에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M이 먼저 나오네요. 작년에 1쿼터 대비해서 4%가 증가한 64만 2천 대 정도를 팔았는데 1년에 미국 시장에서만 파는 대수가 제가 한 연간 250만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만 대 정도를 곱하기 4쿼터로 대충 해보면은 250만 대가 좀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쿼터마다 수요에 이런 차이가 있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어림짐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피아트 크라이슬러라는 회사인데 작년 대비해서 5% 정도가 상승한 46만 9천 대 정도의 판매를 했네요. 자,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작년 대비해서 약 1% 정도 증가해서 총 3개월 동안의 판매 대수가 52만 1000대 정도가 되네요. 과거에 어떤 분이 포드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포드 같은 쓰레기 같은 차를 누가 타냐고 했는데 단 3개월에 52만 대를 팔았으면은 많이 팔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쓰레기 차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칩 쇼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평균 37,000불 정도에 팔았는데 37,000불이라는 값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3,000불을 인상을 했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칩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공장은 멈춰 있고 그렇지만 또 수요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차이에 의해서 공급은 덜 되는데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들도 자동차 값을 올려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2019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비해서는 자동차 값이 4,000불이 더 껑충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 각 회사들의 이런 오래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판매 세일즈 자체가 22% 증가해서 약 60만 대 정도를 팔았네요. 엄청 많이 성장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대에서도 US 세일즈가 surged about 28% 정도가 증가해서 16만 7천 대 정도를 팔았다고 하네요. 여기는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도 타이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GM과 포드 미국의 판매가 올라간다. 머스탱 포드에서 나온 전기차죠. 세일즈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ID4이라는 전기차의 세일즈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기사에서 안 나온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의 전기차 볼트 EV 세일즈가 약 54%가 늘어나서 약 9,000대 정도를 팔았다고 하네요. 저도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돌다 보면은 GM 차를 보는데 볼트 EV도 가끔 보곤 합니다. GM 차를 타는 사람들 보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GM 차를 사주기 때문에 저희 주가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포드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팔고 있는데 그 머스탱이라는 차가 6,600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Q1 세일즈 자체가 21%가 증가해서 9만 대 정도를 팔았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폭스바겐에서 나온 ID4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된 게 3월 말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지금 1쿼터 실적 자체가
1월, 2월, 3월을 3개월을 통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ID4가 3월 말에 진출한 거에 비해서 지금 474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세일즈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부터 조금씩 반등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단은 연간에 약 45만 대 정도를 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에 판 게 18만 대 정도, 19만 대 가까이가 약 전기차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0.034% 일단 나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BYD 같은 경우도 3월 30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런 뭐 니오라든지 엑스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어로 찾으면 잘 나오긴 하는데 BYD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런 미디어를 잘 안 타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걸 찾는데도 좀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3월 30일 나온 실적 발표는 2020년 10월, 11월, 12월 아마 3개월 쿼터 4의 발표가 3월 30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데이터죠. 작년에 쿼터 4에 지금 실적 자체가 여기 보시면 162%가 이익이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성장이기도 하고 BYD라는 차에 일단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이런 버스라든지 무슨 트럭, 스카이레일 자체도 하고 있고 모든 이 교통을 거의 다 쥐고 있고 게다가 자체적으로 블레이드 배터리를 개발해서 만드는 배터리 장사 현대가 중국에 들어올 때 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포드에서도 BYD의 배터리를 쓰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배터리 공장을 짓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도 그 블레이드 배터리가 제가 이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장사도 원활하게 되고 있고 단순 자동차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품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물론 자동차만 판매했다고 해서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아이폰이나 화웨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유리 그쪽 글라스도 만들고 있고 뭐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 쓰고 있는 이런 마스크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회사는 못 만드는 게 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이 시진핑이 이 왕창푸라는 이 BYD 사장을 와서 만나러 왔을 때 되게 대단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 사장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진핑이 왕창푸라는 이 사장을 바라보는 눈도 좋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나 찰리라는 할아버지가 이 왕창푸라는 사장을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알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어떤 이렇게 미디어에 나와서 자주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서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것을 개발하고 좋은 제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참된 CEO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동업을 하면서 갈 의향이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민간 기업 자동차 친환경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한테는 조금 신뢰로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셔야지 누구 말 듣고 주식을 사셨다가 낭패를 보시면은 또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이 불확실성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주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챈젠에서는 최소 이 주식을 사는 데는 100주 정도를 사야 됩니다. 약 3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원화로 환산하면 주당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미래를 봤을 때 3만 원이라는 것은 아주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PE가 140, 150을 가다가 이번 실적 발표가 있은 후로 PE 자체가 30, 40포인트 정도 내려왔어요. 그냥 119 정도가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회사 자체에 생겨나는 이익 자체가 이 주가에 비해서 이 회사 자체가 이익이 올라가니까 PE가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